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미대오빠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특정 시계 리뷰 없이 방송을 해볼게요. 이제 썸네일이랑 제목에 작성했듯이 1억이 애 이름인가요? 라고 썼는데 제가 이런 시기에 고가의 시계들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조심해서 시계에 접근해야 되는지, 고가의 시계요, 그리고 이런 경각심을 드리고자 방송을 해봅니다. 요 근래에 시계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사람하라 해드리기가 이제 좀 조심스러웠어서 제가 방송을 쉬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시기가 원래 시즌1 했다가 여름 지나서 시장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좀 묻지마 투자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까지 사람하라 이렇게 하면서 불지르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는 것 같아서 방송을 안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전부터 다시 방송을 해드릴 때는 시즌2부터는요 시계값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그때 상황 봐가면서 여러분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시계들을 금매 위주로 사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계값이 얼마까지 더 떨어질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지 제 의견일 뿐이고 확답을 드리진 못해요. 근데 이제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떠한 근거들에 의해서 좀 더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정도부터 올해 한 3월쯤까지는 이례없는 시계 폭등 장세가 있었거든요. 그 폭등폭이 심했던 시계들 중에 대표적으로 데이토나, 스틸, 그러니까 세라토나를 예를 들어보면 리테일 1,800만원짜리 시계가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면서 3,000만원대까지 시세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시계가 이번 폭등 장세에서 갑자기 흰판 같은 경우 거의 7,000만원 찍을 정도로 치솟았죠. 6,500, 6,600, 6,700 이런 식으로. 국내 해외 모두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상적인 시장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폭등이 있으면 폭락이 있을 거고, 혹은 폭락이 없더라도, 제 말이 틀려서 폭락이 없더라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조정받은 금액대에서 횡보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걸 왜 확신할 수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시장의 변화였는데 업자들이 매입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시계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 초까지는 자기 주변에 매수자가 넘쳐났었기 때문에 누가 시계를 판다고 하기만 하면 미친듯이 매수를 했었어요. 비싸게도 사줬어요.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이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연히 매수세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 양상이 고가의 시계들 위주로 먼저 일어났었고요. 여기서 고가의 시계라 하면 억대 이상의 시계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계 몇 개만 해도 집 한 채 값인데 아무리 재력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시장 매수세가 꺾인 게 눈에 보이고 주변에서도 위탁을 맡기거나 매입을 묻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매입을 해주는 게 겁이 나기 시작하죠. 왜냐면 금액이 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매수 대기자가 있어서 매입하자마자 넘겨버리는 게 아닌 이상에 본인 돈 들여서 재고 쌓아두기가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을 물어봐도 매입 안 한다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떠한 시계의 하한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매입가에 던진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업자 매입가를 말하잖아요. 시계값이 워낙에 비싸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죽어버리니까 리스크 안고 가야 하는데 업자들이 리스크를 그렇게 크게 안으면서까지 매입을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처음 보는 광경이긴 한데 업자분들의 매입세가 뚝 끊겨버렸어요. 짠 것처럼. 그럼 뭐냐? 하한가가 사라진 거죠. 어떠한 시계의 최저 방어선, 마지노선, 그러니까 업자 매입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송해드리고 있는 시계는 고가의 시계에 극한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했던 고가 시계 라인에 대해서 경각심을 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소위 논할 때 업자 매입에 넘기기는 싫으니까 얼마라도 더 받고 개인 거래로 올려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업자 매입가가 워낙 낮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낮은 업자 매입도 아예 안 받겠다고 하는 사태가 나온 거예요.
왜냐? 자기한테도 이미 많아요. 시계방에 깔려있는 게 넘쳐나요.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사둬서. 그럼 어떻게 되냐? 못 버티는 사람들부터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하죠. 누가 못 버티겠어요? 대출 받아서 시계 산 사람들, 영끌에서 산 사람들, 바로 팔린다고 하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덥석덥석 구매했던 사람들부터 차례로 패닉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 시계값은 너무 가파른 폭등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세라토나 같은 경우는 6천만 원대에서 다시 3천만 원 후반대까지 왔잖아요. 올랐던 금액 전부 다시 다 빼버렸는데, 이게 급격한 하락 뒤에는 사람들이 또 무서워서 더 빠질까봐 매수 매도 자체를 안 해요. 코인, 주식, 부동산 전부 똑같죠. 시계도 그래요. 근데 제가 여태 매수 조심하세요 하고 말씀드려왔는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 시기쯤부터는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어도 작년 폭등 전 가격이 지금 회귀되고 있는데, 그럼 그 정도 금매가 나오면 살살 구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시계는 단기로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하는 코인, 주식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현물 가치가 살아있는 자산이고 누가 사라고 등 떠밀어서 산 게 아니라 사치품이니까, 애초에 사치품이니까 내가 좋아서 예뻐서 산 게 시계이기 때문에 진득하게 사용하실 생각이면 이번 급등장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쁘지도 않은데 단순히 오른다고 그러니까 패닉바잉 했던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통 통상 지금 30%씩은 세일된 가격에 나오는데, 그것도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니까 컨디션 좋은 걸로 배팅까지 해가면서 잘 골라서 살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는 진득히 착용하실 생각으로는 슬슬 구매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억 원대 미만의 시계들은요. 시계값 하락 혹은 횡보를 예상한 두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직도 금리 인상 여파가 강하게 남아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아주 심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부터 시계를 구매하실 때는 절대로 빚내서 사시거나 투자성으로만 바라보고 사시지 말고 차량을 구매하시듯이, 집을 고르시듯이 신중히 고려하셔서 본인 눈에 예쁜 시계를, 진득하게 착용하실 시계를 구매하시길 권해드리고요. 현재 같은 장세에서 되팔 생각으로 빚내서 접근하시면 1억 넘어가는 시계 아무도 책임 안 져주니까, 그러니까 사상 초유로 업자 매입도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조심해서 본인 좋아하는 시계들로만 구매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파텍 필립, 오데마피게, 리차드 밀 이런 고가의 시계, 원래도 고가인데 급등한 고가의 시계 라인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게 작년 가격 정도로 회귀가 됐고 난 이게 너무 좋다 하시면 이것도 구매를 생각해 보실 만한 시기가 슬슬 오고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고가 라인들은 말 그대로 비싸니까 수요층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좁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꼭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물론 본인이 좋으시면 사두셔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할 거고요. 좋은 투자처도 맞아요. 근데 단기로 되팔 생각에 억대 넘어가는 시계 만지시면 지금 폭락 오는 상황에서 패닉 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강하게 긴축을 하는 장세에서 소비재 중에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원래 이제 양극화돼서 달려나가기 마련인데, 이것마저도 앞선 팬데믹의 보복 소비를 맞으면서 선반영된 거죠. 2년간. 그러니까 이미 시계값이 선반영돼서 오를 대로 올라버렸다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원래 같으면 이런 시기에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양극화로 가는데 보복 소비 선반영의 금리 인상까지 세게 나오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허리띠 졸라매는 와중에 누가 몇 억대 시계를 무차별로 막 살까요? 그러니까 이건 재산으로 보고 가실 게 아니라면, 멀리 보면 기회의 창이지만 빚내서 투자하시면 한동안 힘들어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번 폭등장에 시계에 입문하셨거든요. 근데 시계값이 마냥 오르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마냥 오르니까 이게 신기하셨는지 갑자기 이분이 파텍 필립 5980 금통을 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세가 5억이 넘게 올라오고 있는 시계를요. 그래서 제가 30분을 넘게 통화하면서 말렸는데
그때 그분 반응이 아니 왜 말리지? 내가 돈 버는 게 싫은가? 왜 말리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말렸어요. 계속 욕먹을지언정 나중에 이분이 정말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말렸는데, 그럼 결과론적으로 그분 지금 제 덕분에 시세 떨어진 거 감안하면 대략 1억 5천은 버신 거죠. 그러니까 급등하는 시장이 오히려 폭락보다 얼마나 무서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계를 절대로 주식, 코인같이 바라보시고 대충 샀다가 대충 파실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은 맞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모아간다, 재산을 늘려나간다. 내가 좋아하는 시계를 위시리스트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구매해 가면서 공부도 하고 아껴주면서 모으시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고, 그리고 좋은 취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에 들어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정보 교류도 하시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이어나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잔소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